줄을 좀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 두 대 작업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는, 물론 전문적으로 셋업하신 분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방구석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종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궁금하시죠? 끝까지 보세요. 뭐 이건 좀 많이 아시겠지만은 스틸 울 요걸 사용을 해서 프렛 광택 내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타 보시면은 광택이 그냥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뭐 프렛 색깔이 흐리멍텅하죠. 원래 이렇지 않아요. 얼굴이 비출 정도로 광택을 낼 수가 있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뭐 줄감게 하나 있으면 편하죠. 종이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야 돼요. 이런 뭐 이런 자가 아니어도 되고, 일단 자만 있으면 돼요. 요거 쓰겠습니다. 얘는 지금 깁슨 스케일이잖아요. 딘 마클리 11에 52 세팅을 할 거고요. 이거는 다다리오 11에 49짜리인데 텔레캐스터에 11에 49 게이지 끼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반적인 스트링보다 좀 두꺼워요. 근데 저는 좀 이따 썰을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타 톤 때문에 두꺼운 줄을 쓰진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줄 교체 시기는 뭐 없어요. 딱 봐도 썩었잖아. 완전 시꺼매졌죠. 여기하고 비교를 해봐도 돼요. 맨들맨들. 여기는 서걱서걱. 예전에 이 기타는 소중해 가지고 줄 풀 때도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풀고 했는데 이제 그 짓은 못하겠어. 대신 한꺼번에 자르진 않아요. 자르기 전에 살짝 풀어주긴 합니다. 텐션이 있다 갑자기 푹 하는 순간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잘라버려. 왕초보분들 기준에 맞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타 줄은 기타 줄 바꾸고 뭐 주고 자치기,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겁니다. 요 기타 줄 요 끝에가 막 작업하다가 눈에 빡 찔리는 순간 큰일 나요. 그럼 눈 조심하시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매듭을 딱 버려야 됩니다. 얘 기타 줄 진짜 치다가 파상풍 걸리겠어. 저는 땀이 많은 편이에요, 손에. 여름철에는 기타 줄 갈고 한 하루가 뭐야? 반나절만 쳐도 그게 색깔이 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기타를 자주 치진 않지만 예전에 한창 연습할 때 있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진짜 용돈을 전부 다 기타 줄에 다 투자한 것 같아. 그때. 일단 줄은 다 뺐고요. 다시 깁슨으로 가자. 자, 전 바로 뭘 해버리냐면은 이 프렛을 광을 내는 겁니다. 물론 이 상태로 기타를 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거나 소리가 이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소리가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너무 광이 죽고 서걱서걱한 경우에는 이게 기타를 밴딩하면은 그거려요. 그래서 이걸 아주 매끈하게, 그 작업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종이 테이프로 일단 마스킹을 먼저 하는 건데요. 프렛 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판 부분을 덮어버리면 됩니다. 덮어버리면 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이가 너무 두껍다, 여기를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다 덮어버린 다음에 어떤 사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칼로 까내더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오, 이거 괜찮다. 여기 살짝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왜냐하면 칼로 종이만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좀 짜증나는 방법인데, 이 종이를 잘라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킹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아예 얇은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아무리 얇아도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것도 얘도 두꺼워요.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하는 거죠. 요 작업 안 하고 광 내면 안 됩니다. 지판 다 망가져요. 자, 그 다음 방법은 또 뭐냐면은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개발한 방법인데, 그냥 두꺼운 거 써. 그냥 한쪽을 일단 붙여요. 얘를 들어 올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테이프가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섞어가면서 일단 최대한 빠르게 마스킹 해보겠습니다. 예. 깁슨 같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 바인딩이 들어간 깃이라고 하죠. 깃이, 예. 바인딩 깃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광택을 낼 건데, 이렇게 광택을 내버리면 여기가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를 마지막으로 마스킹을 한 번을 더 해줄 거거든요. 끝에를 살짝 이렇게 바인딩만 가리도록. 자, 됐고 팬더. 어우, 얘가 더 무거워.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픽업 이쪽이 자석이잖아요. 요거를 갈아내면서 이 철가루들이 여기 붙어요.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막아주고, 팬더는 이게 뭐 바인딩도 없고 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요 상태로만 마스킹 해줘도 무방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열심히 문대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보관에 조심하셔야 돼요. 불이 한번 여기 딱 붙는 순간 이게 후락 하고 불이 다 타버려요. 이 9V 배터리, 아니야, 1.5V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이걸 불 붙일 수가 있을 정도로 불이 잘 붙어요, 이게. 그래서 열심히 문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광 나는 거 보세요. 예. 광 낸 거, 광 안 낸 거.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게 시꺼먼 게 뭘까요? 광을 덜 낸 건가? 아니에요. 이거 비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카메라가 비칠 정도로 광이 난다고,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여기서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좀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문지르면은 프렛이 미세하게 높이가 닳아버리는 거 아닌가. 제 경험상 이걸로 아무리 문질러봤자 이 프렛의 높이를 막 깎거나 그 정도로 유의미하게 갈지를 못해요. 이걸로 갈았을 때 이게 갈리는 걸 걱정할 정도면은 기타를 치면서 프렛이 갈리는 걸 더 걱정해야 돼요. 혹시나 이거 없다고 집에서 철수세미로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망해요, 그거. 떼어낼 때는 철가루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청소를 해도 되는데 모아서 버리고 나서 청소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 테이블을 좀 이용을 해서 이쪽 마스킹한 걸 내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여기 젓가락 좀 묻었거든요. 와우, 이 빛나는 거 봐. 팬더는 편해요. 바인딩이 없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쑥 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냥. 또 뭐 한 방에 다 떼면은 철가루가 좀 덜 날리겠죠. 그 다음에 좀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뭐 케미칼을 좀 써도 좋고요. 이건 약간 알코올 베이스예요. 줄 가는 김에 손 많이 닿는 부분, 여기 색이 확 바랬죠. 얘가 판 뮤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를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돌려주는 편이에요. 저는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고착이 돼요. 녹나가지고. 어우, 이거 봐봐, 이거 안 돈다고. 어이구,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자, 지금 요 세팅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망가졌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세팅하는 것까지 할 거거든요. 요거에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깁슨 SG는 얘는 오일을 좀 먹여주는 게 좋죠. 쓱 좀 충분히, 여름이니까 적당히만, 진득한 색감도 나오고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를 하고요. 얘는 팬더에 비하면은 참 단순해. 물론 이 구조물 자체도 그렇게 단순한 구조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줄 높이를 별도로 조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만 줄 높이를 조정할 수 있죠. 오히려 나는 이게 속 편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됐어, 이제 줄을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을 이래요. 제 개통 철학입니다. 줄을 두꺼운 거를 쓰면은 소리가 바뀌긴 바뀔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 뭔가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뀐 거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줄을 좋아하는 이유는 칠 때의 연주감은 완전히 달라. 두꺼움으로 인해서 약간 억센 맛을 치는 그 맛도 있죠. 요 맛 때문에 두꺼운 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맛보다는 얇은 줄을 걸어 놓으면은 강약 조절이 너무 어려워요. 조금 세게 쳐버리면은 음정이 틀어져 버려요. 딱 올라갔다가 싹 내려오고, 그러니까 미세하게 쳐줘야 돼, 그거를요, 기타를. 근데 두꺼운 줄 걸어 놓으면은 그거에서 좀 자유롭죠. 그냥 팍팍 긁어도 두툼하게 버티면서 그 음정이 촥촥촥 나가거든요. 전체적인 튜닝 안정성도 제가 볼 때 좀 두꺼운 줄이 좀 낫더라고요. 자, 일단 텔레 줄은 다 꼈고요. 당연히 줄만 낀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일단 걸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 상태에서 지금 튜닝을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줄이 자꾸 늘어나요. 튜닝이 돼 있다고 해도 줄을 늘려주면은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여기서 몇 가지 뭐 팁이 있더라고요. 기타 테크 분 인터뷰를 봤는데, 빨리 공연장에서 줄을 스트레칭 해야 될 때는 이런 뭐 헝겊 같은 걸로 잡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마찰 열로 인해서
확 늘어난다. 몇 번 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도 사실 안 돼. 이건 최소한 내가 볼 때 하루 정도는 묵혀놔야지 줄이 어느 정도 스트레칭이 되더라고요. 줄 높이를 세팅을 할 건데요. 이거 하나만큼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 없어요. 그런데 저의 개똥 철학은 뭐냐면은 이 줄의 두께보다도 줄 높이, 액션, 이 소리에 주는 영향이 한 2배 이상. 그래서 줄을 좀 깊게 눌러야 되긴 해요. 줄 높이가 높으니까. 근데 그때서 오는 이 펀치감이 또 있거든요. 좀 뭔가 좀 세게 칠 수 있어요. 오른손으로 칠 때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일 약하게 치는 것부터 좀 세게 빡 치는 것까지 표현력이 좀 극대화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너트가 얼마나 높게 떠있는 낮게 떠있느냐, 0플랫,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플랫만 딱 보고 하는 겁니다. 1플랫 잡고 누르고, 여기는 안 잡아요. 여기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플랫 릴리프 보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12번 플랫을 이걸로 재는데 요게 2mm 1.5밖에 안 나오거든요. 좀 올려야 돼요. 여기를 돌리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손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죠. 좋아. 2mm. 이건 2.4. 좀 맞네요. 이제 인토네이션을 봐야 되는데 사실 두꺼운 줄을 쓸 때 가장 큰 문제가 인토네이션이에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높죠 지금. 12플랫을 잡았을 때 높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길이가 짧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좀 길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만 봐서 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타 프렛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았을 때 D가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G 어느 쪽에다가 좀 중점적으로 맞춰야 되냐. 6번 줄 사실 이쪽 그나마 비교적 덜 치죠. 한 여기서 이 정도 구간에서 피치가 좀 맞도록 좀 높거든요. 이게 짧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길게 해줘야 된다. 자, 돌려주면은 아까보다 훨씬 낫죠. 오, 좋아. 예를 들어서 나는 AC/DC 커버 밴드의 세컨 기타다. 여기만 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인토네이션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세팅 끝. 프렛도 번쩍번쩍. 높이도 딱 맞고 인토네이션도 됐고요. 자, 여기에서 약간 옵션이 있어요. 이거 너무 빡세서 못 치겠다. 이거를 좀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좀 더 빡세도 괜찮아. 그러면 얘를 그냥 박아 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줄이 내려가면서 얘가 장력이 조금 더 세집니다. 이 새들에서 장력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이 각도로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 녀석을 세팅할 건데 아까 여기를 많이 건드려 놨잖아요. 건드려 놓은 이유가 또 있어요. 뭔가 오늘 재밌는 걸 한번 해볼 텐데 넥이나 프렛은 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굽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레디어스 곡률이라고 하는데 팬더는 여러 가지 있는데 리치 카슨 시그네처 모델은 12인치예요. 깁슨 곡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깁슨은 여기서 건들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죠. 제가 아까 이 높이만 건들 수 있어요. 여기 높이 12인치 곡률을 가지고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건드릴 게 없죠. 이런 타입 얘뿐만 아니라 뭐 스트라토캐스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새들은 각각의 줄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곡률을 12인치에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곡률을 이 프렛의 곡률에 맞춰서 줄도 같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위에 떠가지고. 근데 그거를 집에서 맞추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알리 같은 데나 뭐 미국의 스튜맥 같은 데서 곡률 게이지 사서 써도 돼요. 그거 얼마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곡률이란 거를 12인치를 반지름으로 하는 그 원의 어느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디어스 게이지를 하나 만들면 되죠, 뭐 집에서. 자, 12인치가 몇 밀리더라? 예, 30.48cm다. 30.5 여기네. 좀 두꺼운 종이면 좋아요. 이런 종이 하나를 자, 이렇게 붙여놓고요. 자, 12인치 곡률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12인치 레디어스 게이지예요. 이 12인치 곡률 게이지가 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일단은 1번 줄과 6번 줄의 높이를 먼저 맞추겠습니다. 1번 줄과 6번 줄을 여기를 닿게 해놓고 나머지를 가운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머지 줄을 이렇게 띄워볼게요. 밑에가 2, 위에가 2.5. 이렇게 2, 이렇게 일단 1번과 6번 줄을 맞췄고요. 1번과 6번 줄의 줄 높이가 같으면 같은 곡률의 12인치로 맞춘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게 줄 높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곡률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곡률을 가지되 1번 줄은 약간 가깝게
그리고 6번 줄은 약간 떨어지게 약간 비스듬한 곡률을 가지고 기타 줄이 위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12인치) 곡률이 얼추 맞아요. 이제 이거는 원래 쓰던 줄이어가지고 인토네이션 거의 맞네요. 제 자리로 가서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한번 실제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씨, 어이? 자, 기타를 치기 전에 오늘 영상에 도움을 주신 기어라운지에서 제품을 하나를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 채널을 아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오직하면 몇몇 분들께서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의자 좀 바꾸세요. 근데 제가 그 의자를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가구 중에 제일 오래된 가구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많은 추억이 있는 의자였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의자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팔걸이가 없으니까 제가 뭐 매일매일 기타를 연습하는 건 아니지만은 팔걸이가 있으면은 기타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의자는 편한 것도 맞아. 팔걸이가 없는 의자도 있습니다. 근데 팔걸이가 있으면 좋겠어. 팔걸이가 있으면 또 편한 건 있거든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기어라운지 측에서 이 의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는데 스튜디오에서 쓰는 의자래. 가장 큰 특징이 팔걸이가 양쪽이 전부 다 이렇게 제껴진다는 거. 그래서 기타를 칠 때 전혀 문제가 없. 그 외에는 사실 요즘에 나오는 다른 의자랑 비슷해요. 기능은 이 높낮이 조절, 특정 각도에서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뭐 여기까지만 넘어가는 거고 완전히 또 이렇게 풀어버리면 편하게 놓을 수도 있고요. 높이 이렇게 조절되고요. 사실 팔걸이가 제껴지는 의자는 제가 찾아봤더니 있긴 있어요. 좀 저렴한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팔걸이가 제껴지면서 이 높이까지 조절되는 의자는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앞뒤로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키가 190 정도에 몸무게가 지금 110kg예요. 예전에 많이 나갈 땐 130 가까이 나왔거든요. 제가 앉아보고 이거 안 부러진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튼튼한 거거든요. 뭐 의자 찍는 것 때문에 없던 병도 제가 막 이게 아프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달여쯤 전부터 제가 굉장히 고생 중이에요.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 어디 약속 있을 때는 무조건 약 먹고 나가거든요. 특히나 버스 타고 갈 때 앉아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서 있는 게 낫고 어떻게 좀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허리 받침대 높이 조절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올려놓는 게 낫더라고요. 목 받쳐주는 거 조절도 되고. 근데 저는 지금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목 이렇게 받쳐두는 세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소개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거 제껴 놓고요. 아까 광을 내고 줄을 갈았잖아요. 근데 줄만 갈았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지 않거든요. 보들보들한 프렛과 쇠 줄과의 만남 정말. SG 확실히 두꺼운 줄이다 보니까 튜닝이 안정성은 확실히 있어요. 원래 좀 얇은 줄 갖다 쓰면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시간이. 근데 지금 튜닝 보니까 이건 뭐 밟아줘야지.